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시장은 결국에는 시장에서의 생존은 뭐예요? 뭐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어? 어려운 질문 하는 거 아닙니다. 시장에서 생존은 뭐로 결판나요? 어? 아, 왜 이러세요? 시장에서의 생존은 어디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돈벌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남들보다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래서 경쟁이 심화되죠. 그저 어렵게 나오는데 이제 빵가게도 이제 500m 안에, 동종 빵가게 500m 안에서 그 빵가게를 열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어떤 제도적 막 장치도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경쟁이 심화되는 데 있어가지고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와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예요? 5천만이에요? 프로 리그가 몇 개가 있어요? 프로 스포츠 리그가 야구, 축구, 배구, 농구, 여자 농구, 여자 배구. 그렇죠? 어떻게 보면 스포츠가 우리 리그 스포츠를 얘기할 때 토너먼트 스포츠가 아니라 리그 스포츠, 옛날에는 씨름이 있다 망했으니까 리그 스포츠로 얘기할 때 우리 6개의 리그가 있어요. 대한민국가 5천만인데. 예? 근데 이제 유럽,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몇 개가 있어요. 일본은 뭐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이런 거 전부 다 프로 세미입니다. 핸드볼 같은 것도 세미 프로.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우리도 굉장히 프로 스포츠 자체도 생존을 위한, 그 다음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각 분야별로 우리가 더 마켓 스트럭처 오브 스포츠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의 어떤 구조에 관한 지금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여러 가지 다양한 스포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관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어떤 구조라고 그 마켓 스트럭처라고 볼 수 있어요. 정치적 구조가 스포츠 산업에 어떻게 미치는지, 경제적인 게 어떻게 미치는지. 근데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그럼 과연 우리가 각각의 어떤 시장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용품 시장, 스포츠 용품 시장에서 왜 나이키를 좋아해요? 왜 글로벌 브랜드들이 지금 선호하고 있냐 이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이유가 뭐예요? 김재한, 이유가 뭐야? 일단 소비자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시장 점유율이 워낙 크니까. 시장 점유율이 크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지.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시장 점유율이 크기 때문에 그걸 쓴다? 그건 아니야, 소비자들은. 그렇죠. 뭐냐 이게 뭐.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진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산업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진입하는 데 가지고 뭐냐 이거야.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거예요? 좋아 보여서. 또 광고 모델 또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 제품의 품질이 좋아서 라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고 경험함으로써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가 너무 지나친 경쟁 속에 있으면서 스포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스포츠도 그런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우리가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것이 새로운 어떤 산업적으로 산업을 분석하는 그 다음 산업을 이해하는 쪽에서의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레드오션이라고 블루오션의 반대로 레드오션이라는 거예요. 레드오션은 지금 우리가 똑같은 환경 속에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경쟁을 해요. 그 새로운 블루오션을 헤쳐나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프로야구가 성공할 수 있는 게 이게 레드오션에서 성공이냐 아니면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한 거냐. 그거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 아까 스포츠 용품에서도 과연 나이키 우리가 프로스펙스 새롭게 나오는 이런 거 요새 새롭게 요새 김연아도 프로스펙스 이제 광고를 하대요.
그 다음에 그 누구야? 김수현인가 좋아가지고. 너 나이 많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김수현이가 누군지 몰라? TV 안 아, 해품달도 안 봤어요? 됐어요, 그럼. 나는 한드 매니아예요. 진짜 내 한드 매니아예요, 한드 매니아. 진짜요. 한드. 그래서 월화, 수, 목. 금요일 날이 제일 그거예요. 월화, 수, 진짜 농담이 월화, 수, 목은 내가 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해품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초안지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지금은 이제 빛과 그림자나, 근데 여러분 안 보겠지만 요새 뭐 패션왕이 재미가 없어졌어. 그 다음에 그 뭐지? 더킹을 봐요. 그 금요일 날에 굉장히 근데 금요일 날도 걱정 없어요. 보이스 오브 코리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그건 너무 늦게 해요, 11시까지. 그래서 금요일 날 그것도 하죠. MBC에서. 위탄 2. 끝났잖아, 지난주 이제 끝났어요, 위탄 2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금요일 날 밤 11시까지 못 기다려. 그런 게 있어. 진짜 한드 들어간다. 매니아. 일찍 들어가. 그 10시 전에 들어가려고 그래, 내가. 저녁을 먹어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미드 옛날에 그 미국 드라마가 뭐로 인기 끌었어요? 프리즌인가? 프리즌 브레이크인가? 뭐지 그게? 그게 굉장히 거기서부터 우리가 미국 미드가 매니아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새는 한드 매니아들도 많아요. 이게 나이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그 미드가 왜 인기가 끌었냐? 결국 스토리예요. 스토리에 따른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시즌이 너무 많이 오래가. 그러니까 재미가 더 없어져요. 그냥 딱 시즌이 끝나고 끝나야 되는데 미국 드라마들이 그렇게 어떤 유행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번 레드오션하고 이제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럼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시장에서 가는 거예요, 얘기들은. 기존에. 그 다음에 무조건 그 안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우리가 이제 아까 스포츠 용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이겨야 되는지하고 무조건. 그러니까 거기서 진흙탕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흙탕 싸움에서. 그러니까 일반의 시장, 한정된 시장 안에서의 어떤 새로운 공략을 한다는 거예요. 그 스포츠는 그게 더 심해요. 스포츠 팬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끄집어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리그 스포츠 같은 경우는. 근데 토너먼트나 참여 스포츠는 좀 틀려요. 이런 뭐 산악자전거라든지 뭐 윈드서핑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뭐 인라인 스케이팅 과거에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기 전에는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거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시장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즐기는. 그래서 과거에 이제 80년대, 90년대 때 이제 TV 중계권이 굉장히 중계권료가 많이 올라가요. 전 세계적으로. 그 월드컵도 그렇고 올림픽도 그렇고 프로스포츠도 그렇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ESPN에서 뭘 만들었어요? X스포츠를 만든 겁니다. 스스로 스포츠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X스포츠 같은 거. 산악자전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케이트보드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그런 걸 하나의 스포츠로 방송사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그건 이제 블루오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존의 시장, 기존의 수요를 공략하는 건 그건 레드오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치냐, 어떤 걸 추구할 거냐.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내더라도 상관없고. 아니면 비용은 내가 싸게 하는 걸 원하는지 이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게 기존의 레드오션. 그러니까 산업도 마찬가지. 기존의 산업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포츠 산업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레드오션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비용을 싼 걸로 갈 것이냐. 근데 이것이 죽도 밥도 안 된 게 인라인 스케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라인 스케이트 시장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제품들도 굉장히 막 인라인 스케이팅이 나오다가 그것이 그룹 양극화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중국산 같은 것들이 싼 값에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매니아들은 그걸 안 신고 뭐로 가냐? 훨씬 값비싼 몇백만 원짜리 스케이트화를 신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소비 형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스포츠 소비자, 스포츠 컨슈머들의 소비 형태는 굉장히 특이해요. 초창기에는 굉장히 용품이나 이런 시설들이 저렴한 걸 선호하지만 어느 정도 레벨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최고가로 가요.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치면은 동네에서 파는 문방구에서 하는 배드민턴을 사다가 자기가 배드민턴을 하면 뭐를 쳐야 돼요? 요넥스를 쳐야 됩니다. 선수들이 쓰는 걸 쳐야 돼요. 제가 아이스하키를 했는데 저도 6개월, 1년 동안은 그냥 싼 걸 신다가 언젠간 저도 모르게 비싼 나이키나 바우어를 신겠어요. 그게 200만 원씩 합니다. 스케이트 하나에. 근데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얼마짜리야? 저 40만 원. 넌 아직 매니아가 아니야. 저도 삽니다. 얼마? 20만 원. 그럼 너는 오래 못 가, 너희들은. 또, 보통 그 정도, 여러분 때들은 그 정도지만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의 매니아들은 최소한 500이 넘어가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산악자전거 타는 사람. 없어요, 즐기사? 이게 우리가 층이 그렇게 돼요. 그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사회 나가고 그 다음에 그 항상 맞는 옷을 다 입어야 돼요. 시민공원에 가보세요. 사이클 어떤 옷 입고 타나? 사이클 선수처럼 탑니다. 사이클 선수와 같은 옷을 그런 복장.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스포츠머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요. 오래 하면 할수록, 매니아층으로 가면 갈수록.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안 그래요. 그냥 그게 하나의 운동을 하는 거지. 우리는 굉장히 몰입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소비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경쟁에 있어가지고 타겟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외국 거를 굉장히 많이 선호해. 전문성이 있는 제품을 선호해. 그러니까 골프 치는 여러분 부모님들 보세요. 골프차가 어떻게 돼 있나. 절대 국산 싸구려는 안 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인식이기 때문에. 왜? 모든 스포츠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스포츠가 잘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의 마음. 뭐라고? 간지가 좋아야 돼? 간지가 좋은 게 마음의 마음. 스포츠의 경기력의 향상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테니스를 치든, 골프를 치든, 뭘 하든 간에 내 마음에서 나와. 그냥 말한 대로 간지가 잘 나와야지 기분이 좋아가지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스포츠 시장에서 우리 제품들은 오로지 뭐로 했어요? 기능이나 그 품질만 얘기했지, 그런 간지를 낼 수 있는, 어떤 폼을 낼 수 있는, 어떤 스타일을 낼 수 있는, 어떤 색깔을 낼 수 있는, 디자인을 낼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신경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브랜드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레드오션이고, 이제 블루오션은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프용품에 있어가지고 MFS라는 데가 있는데, MFS 샤프트가 뭐로 나는 오렌지색으로 났어요. 오렌지 샤프트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샤프트 시장을. 그러니까 뭐냐? 샤프트가 오렌지색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창의적인 거예요. 보통 주로 검정색을 새겼는데. 그런 다음에 요새는 하얀색 샤프트를 만들어내가지고 가는. 그럼으로써 성공을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가니까 경쟁은 무의미한 거예요. 없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그걸 장악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어떤 가치와 비용을 동시에, 그 얘기는 뭐냐면 싸고 좋은 거, 비싸고 더 가치 있고. 그러니까 어느 상대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은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어가지고 저렴한 걸로 끝나지만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블루오션에서는 가치와 비용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레드오션에 있으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의 산업적으로 고려해야 돼. 예를 들어, 지난번에 문화에서 실버 스포츠가 앞으로 클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그러면
그런 실버 스포츠가 크기 위해서 기존의 시장하고 다른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는 건 뭐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블루오션의 어떤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네 가지 그 책에서 얘기한 그 블루오션 전략 책에서 네 가지 전략, 이거는 일반적으로 지금 산업을 분석하는 데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뭐냐면 뭘 새로운 가치 곡선이라고 그래가지고 ERRC예요. 감소하고 리듀스하고 제거시킬 게 무엇이고 창조할 게 뭐고 증가할 게 뭐냐. 그러니까 감소시키는 건 뭐냐. 내부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사례를 들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나 예산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뭐로 감소시키냐. 리듀스 시킬 게 뭐냐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업을 분석한 데서 이걸 한번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나중에 그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각 분야별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거에 있어가지고 자, 실버 스포츠에서 리듀스 시킬 게 뭐냐 이게. 실버 스포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실버 스포츠 산업에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리듀스 시킬 게 뭐냐. 그 다음에 엘리미네이트 시킬 게 뭐냐. 제거할 게 뭐냐 이게 제거할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 가운데서 제거돼야 될 게 무엇이냐. 업계에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버스 입석식으로 비행기를 입석을 해버려요. 거짓말이죠. 진짜 입석을 했어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입석. 그냥 보딩 패스도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비용을 절감하는 겁니다. 보딩 패스가 플라스틱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항공사에서 하는 이 티켓, 이게 다 뭐예요? 리듀스 시키는 거예요. 뭐를? 비용을. 그래요. 근데 이게 레드오션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용 절감이 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남들과 다른 어떤 리듀스 시킬 것이 뭐고 엘리미네이트 시키는 거예요. 좌석을 안 줘요. 좌석 그냥 사람만 딱 20명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1980년대 진짜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획기적인 거예요. 서서 가진 않지. 서서 가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어떤 비용이나 어떤 모든 어떤 시스템 갖다가 리듀스 시키고 엘리미네이트 시켜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데. 그 다음에 뭘 레이즈 시켜야 되냐? 뭘 증가시켜야 되냐 이게. 어떤 걸? 표준 업계에서 그 산업계에서 표준 이상으로 올려야 될 게 무엇이냐 이게 뭘? 그리고 한 번 더 제공하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create. 업계에서 한 번도 제시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창조할 게 무엇이냐. 그게 마케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다른 얘기, 운해하고 좌뇌 얘기를 하더군요. 운해는 감성이에요. 그 다음에 창조적이고 마케터들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래요. 좌뇌는 논리와 이성과 경영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케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창조적 기능, 뭔가 새롭게 크리에이트 해야 되는, 창조해야 되는 이런 것. 그래서 그것이 ERRC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프레임 곡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뭐냐? 이 전략이 있어요. 전략. 여기 나중에 비전에 대해서 나와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에 포커스를 둘 것이냐. 우리가 ERRC를 하고 나서 가치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 곡선, 액션 프레임워크를 그 책에서 얘기하는 ERRC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ERRC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소위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하기 전에는 시장, 그렇죠. 환경부에서 여름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 거야.
그러니까 산업적 환경, 윤서 네 말대로 산업적 환경에 대해서 벌써 시장조사, 둘이 얘기한 시장조사가 한 상태에서 ERRC를 가는 겁니다. 무작정 ERRC를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산업적 분석, 기본적인 산업 환경을 분석을 통한 다음에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환경 분석을 철저하게 해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 여러분들의 보고서에서는 분명히 그 산업 환경에 대한 각 파트별로, 정치면 정치 각 파트별로 산업 환경이 철저히 분석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를 끄집어내고 줄이고 늘리고 창조해야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가냐? 자, 이렇게 나왔어. 자, ERRC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뭔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줄일 게 있고, 늘릴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창조할 게 있고, 없앨 게 있다. 여러 가지 나왔어요. 그리고 나오는 전략이 뭐냐면, 포커스 전략. 첫 번째. 뭐에 포커스해? 뚜렷한 포커스, 기업 전략적 프로파일 가치 곡선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자, 포커스. 이 책에는, 그 책에서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상은 뭐냐? 친절한 서비스, 속도, 소도 시간에 빈번한 여행이에요. 친절한 서비스. 그럼 안 친절했냐? 진짜 안 친절했어요. 그 다음에 속도라는 게 뭔지 알아요? 제 시간에 맞춰서 빨리 가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에. 과거에 그 항공사들은 굉장히 어땠냐면요, 굉장히 딜레이가 많았어요. 요새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그래서 대단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항공기들은 거의 제 시간, 날씨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거의 제 시간에 다 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어요? 비행기는 어디예요? 일반적으로 대도시만 다닌 거를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소도시만 갔어요. 그래서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되냐? 그러니까 산업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가 중요합니다. 어디다 맞출 거냐, 이거. 이걸 실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사례를 제가 보게 되면, 아,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포커스를 맞춰야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개념을 얘기하니까 항상 얘기한 게 환경분석 다음에 ERRC 다음에 세 개의 새로운 산업 전략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 산업 전략 중 하나가 포커스 전략.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차별화 전략이에요. 차별화. 자신의 업계에서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화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새로운 지금 마켓 3.0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차별화보다 더 나아가지고 고객들의 영혼을 팔아야 돼. 영혼을 팔아야 돼. 고객들에게. 마음을 팔아야 돼. 남들과의 차별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객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고척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포커스 다음에 차별화를 시켜줘야 돼요. 기존에 갖지 않고 있는. 그거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시장 환경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나와요. 그리고 나의 위치가 어딘지. 나중에 시장 환경을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SWOT 분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4C 분석도 있어요. SWOT 분석은 알죠? 강점, 약점, 위기, 기회 요인, 조직의. 4C는 뭐냐? 변화, 체인지, 컴피티터, 경쟁자, 그 다음에 커스터머, 고객, 그 다음에 컴퍼니, 자기 회사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 네 가지 분석 방법이 있어요. 그 후에 포커스와 차별화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가장 마음에 와 있는 건 뭐예요? 슬로건이에요, 슬로건. 어떤 슬로건을 주느냐. 기본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어떤 슬로건을 주느냐. 이게 뭐예요? 광고 카피예요.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슬로건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슬로건에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프로구단, 프로 스포츠 좋아하는, 프로 축구 좋아하는 사람 들어봐요. 축구.
이상화 어디예요? 서울 FC는 FC 서울이야? FC 서울은 슬로건이 뭐예요? 아? 소울 오브 서울. 그게 올해 슬로건이야? 매년 슬로건이야? 아니요, 작년 올해 재작년에도 소울 오브 서울이었어. 학교에 계속 그걸로 가서 그렇죠? 그다음 또 소울 오브 서울. 또 축구 손 들어봐요. 축구 없어? 수원, 삼성 뭐예요? 야구 손 들어봐요 그러면. 뭐야? 넥센? 뭐예요 LG는 올해 LG 뭐예요? 어? 올해 LG 뭐예요? 어? 어?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 손 들어요. 뭐예요? 그게 문제예요. 두산 손 들어봐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강원도 갔다 왔어요. 엊그저께 주말에 강릉. 강원FC 뭔지 알아요? 스탠드업 강원FC. 어떻게 생각해요? 스탠드업 강원FC 스탠드업. 그래서 뭘 스탠드업해? 그 우리나라 차라리 일어나라가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잘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스탠드업 강원FC예요. 그래서 그 강원도 사람들 이해할까? 그 무슨 말인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강원도 그 강릉 분들이 팬들이 보통 30, 40대인데 그 진정한 뜻은 차라리 일어나라 소리 지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그 의미는 뭐 열심히 해라 잘해서 올해는 잘해라 하는 뜻인데 왜냐면 뭐 6강 들어가고 뭐 그러긴 좀 힘들 거니까 어쨌든 소울 오브 서울은 그건 뭐 소울 오브 서울 실제로 그럴까? 그러니까 별로 없어요 슬로건이. 그러니까 블루오션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슬로건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와요. 슬로건으로 좋았던 건 뭐예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Nothing impossible. 어? Impossible is nothing이야? Nothing impossible. Impossible is nothing? 그런 거. 그런 거요? 또 뭐 있어요? Just do it. 여러분 내가 유머 하나 해요. 아디다스가 뭐가 약자인 줄 알아요? 아디다스. 어? All day I dream about sports. 맞아요. 응? 나이키는 Just do it. 그래서 누가 이겨요? 그러면 All day I dream about S하고 Just do it. 쟤는 스포츠라고 그랬어요. All day 독일 사람들은요 All day I dream about S라고 그래요. 뭐든 생각하세요 S를. 진짜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Just do it. 그러니까 시장 점유가 누가 많아요? 나이키가 많은 거예요. 이 고급 유머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계속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아셨어요? 어? 몰라요? 계속 생각하세요. 계속 생각하세요. 그럼 무슨 말인지, 한 10년간만 생각해보세요. 교수님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All day I dream about S하고 Just do it 하고 뭐가 틀린지. 아셨죠? 그래서 그런 어떤 슬로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하고 차별화하고 슬로건을 주는 게 그게 하나의 새로운 산업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뭐로 가야 되냐? 시장의 경계선을 그냥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우리가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아까 ERRC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 전략 곡선이 나오고, 전략적인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켓, 시장 전략적으로서 차별화하고, 포커스하고, 슬로건이, 새로운 멋진 슬로건이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나왔는 이 사례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대한산업을 관찰하라. 대한산업. 이거 잘 보고, 시장 분석을 통해 잘 보고 난 다음에 첫 번째가 대한산업이 뭐냐 이거야.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한품은 대체품보다 훨씬 광범. 대한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 형태는 달라도 동일하게 기능이 핵심적으로 하는 게 대체가 될 수 있어요. 서러운 서비스. 그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화기가 카메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뭐 어렵게 생각해. 그렇죠? 그 다음에 MP3가 MP3 쓰는 사람 있어요 지금?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핸드폰이 스마트폰이라 핸드폰 MP3 쓰는 사람 손 들어봐요. 멋있는 사나이. 배터리가 너무 짧게. 다른 거는 아니 핸드폰 수명 배터리가 너무 아이폰이라서. 내가요 참 이게 정말 제가 미국을 이제 오래간만에 갔다 왔는데 작년에 올해에도 이 공항에 갔더니 새로운 일이 있어. 왜냐하면 과거의 공항에는 이 전기 플러그 꼽는 데가 없었어요. 어? 옛날에는. 근데 LA 공항에 딱 앉았는데 뭐가 이렇게 탁 올라서 기대기는 편해. 이게 전부 다 플러그가 하나씩 다 의자에 플러그 하나씩 꽂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IT가 발전하고 이 세상이. 그런데 그걸 충전해야만 해서 써야만 되는 플러그를 꼽는 플러그를 써가지고 쓴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 그렇죠? 우리 아이폰 가지고 진짜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무슨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배터리 충전을 해야 돼. 그 충전기 꼽는 플러그가 다 있어 공항에. 그래서 이 의자에 앉으면 이렇게 이게 있어요. 그럼 위에 이렇게 꽂게 돼 있어. 이렇게 위에.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이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첨단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공항에 가면 어떤 애들은 아이폰 충전하기 위해서 또 막 기다리고 충전하면서 전화하고. 그래서 야, 이게 배터리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배터리 산업. 그러니까 정상이 네 말이 말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우리 제품이 많이 팔렸어요. 왜 나는 아이폰이 그렇게 충전을 하는 꼭 내장형 배터리만을 고집하는지. 물론 그 중에 또 끼고 하는 거 이제 또 다 나오는 게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물론 제가 놀랐던 거는 그렇게 공항에 오는 고객들을 위해서 공항에다가 다 일일이 플러그를 만들어 놨다는 사실은 굉장히 나한테는 그것도 새로운 서비스라고 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상하다. 이게 지금 우리 공항은 안 그래요. 우리 공항은 충전하는 게 왜 없어요? 왜? 우리 한국 핸드폰들은 여분을 끼면 되니까. 여러분 그게 문화입니다. 한번 공항에 가보세요. 미국 공항에 가봐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나는 LA 공항을. LA 공항을 한 20년 만에 한번 갔는데 처음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다 있길래. 그리고는 다 이렇게 써. 그리고 충전하고 있어. 좀 이상해,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여러 핸드폰 때문에 없어진 게 MP3, 카메라가 그 다음에 또 없어진 게 뭐예요? 필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대한품은 기능과 형태는 다르나 동일한 목적을 가진다 이게. 그렇죠? 기능과 형태는 가지만 대안으로 쓰는 거야. 핸드폰에서 카메라도 쓸 수 있고, 녹음도 할 수 있고. 녹음기 가지고 사람이 있어요, 진짜? 녹음기는 없어. 요새 마이크로도 써, 마이크. 무슨 기자들이 딱 인터뷰할 때 핸드폰 갖다 대요. 과거에 마이크도 없어질 수 있어요. 진짜 이제. 지금 뭐 무선 마이크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녹화하려고. 이것도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핸드폰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롭게 원 소스 멀티 유저가 돼버린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스포츠 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관과 레스토랑이 대안 상품이라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요새는 영화관에서 뭐요? 음식도 먹잖아. 요새는 좀 좋은 영화관은요. 또 거꾸로 레스토랑에서 영화도 보고. 요새 없어진 게 뭐예요? 또 산업적으로 없어진 게 비디오 가게가 없었어요. 비디오 렌탈하는 데가 없었어. 비디오 샵이 있어요? 동네? 비디오 빌려준 데 있어 아직도? CD로 빌려줘요? DVD로 빌려줘요? 어디가 그래요? 진짜? 확실히? 에이, 어딘데 집이? 저 집이 인천인데요. 거기 빅뱅이라고. 제가 막 DVD 빌려주는데 비싼데. DVD만 빌려줘요? 예. 다른 건 안 팔고? 예. 만화책. 아, 만화책, 그러니까 비디오 방, 만화방 이렇게 하면서 인천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를 전용 공동 소유 넷재지라는 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보통 미국 내에서 어디 가도 원데는 3시간, 5시간씩 가요. LA에서 뉴욕까지 5시간 가요. 비행기 타고. 3시간은 기본으로 하고. LA에서 뭐 애틀랜타 같은 데 4시간씩 걸려요. 근데 그러면 아침에 우리가 보통 비행기를 타고 이제 회사에서 LA에서 뉴욕 가든지 3시간, 4시간 타려면 출장이 어떻게 돼요? 아침에 공항 가가지고 가면 12시, 1시 타고 괌 오후에 도착하고 그러죠. 외국 가나 똑같아요. 그럼 하루 다 잡아먹고 그 다음날 회의하면 회의 끝나면 2박 3일이 걸리죠. 그래 안 그래요? 보통. 뉴욕 출장 그러면요 우리가 한 2박 3일을 잡아야 돼요. 1박 2일은 거의 불가능해. 아주 짧게만 몰라도. 회의 한두 번 하면. 그럼 3박 4일. 근데 그리고 또 임원들은 뭐예요? 1등석을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안 하고 이 넷재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 콘도랑 똑같아요. 비행기를 콘도처럼 렌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예를 들어 이거 하나 살려면 뭐 200만 불이라고 그러면 한 2만 불만 내면은 내가 콘도처럼 1년에 몇 번을 이용할 수 있어. 그럼 이걸 이용하면 장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공항에 가면 수속할 필요가 없죠. 조그만 비행기니까 가서 그냥 타고 공항에서 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바로 차를 타고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출장이 1박 2일이 가능한 거야. 왜? 이 시간은 내가 맞추는 시간이래. 우리가 비행 스케줄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 소형 비행기들은 스케줄 내가 맞추잖아. 미리 내가 예약을 해가지고 몇 시에 하면 내가 맞추는 거야. 내 시간에 따라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비행기는 대기업, 그룹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콘도를 가지듯이 콘도를 뭐 1년 내내 내 게 아니잖아요. 출장을 1년 내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공동으로 같이 소유함으로써 그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비용을 절감하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이 넷재즈 회사에는 같은. 그래서 이게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 MP3 폰이나 이제 카메라 폰 같은 경우가 그래서 경제의 영역을 대안할 수 있는 게 뭐야? 대안 산업을 찾아라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안 산업으로 어떤 게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산업 내에서 전략적 그룹들은 누군지를 찾아봐요. 산업 내에서. 그래서 유사한 전략을 추구한 산업 내 기업 집단이나 예를 들어 기업 가격과 성과란 두 층을 토대로 계층이 형성되는 일반적 전략적 집단하고 블루오션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고객들로 하여금 상품 그룹에 다른 그룹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요인. 쉽게 말하면 오피니언 리더들이 누구냐 이게. 누가 이 전략적 그룹이 전략적으로 그 산업을 그 소비자층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예를 들어가지고 여성 전용 헬스클럽 커브스라는 데가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스포츠 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피트니스 센터는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누굴 대상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돼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 주부들이, 미국에 있는 주부들은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먼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피트니스 센터에 왜 마른 것들만 가냐 이거예요. 여자들이, 마른 여자들이 간다는 거예요. 찐 여자들이 운동하는 게 아니라 마른 여자들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창피해서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동네에다가, 그 다음에 너무 복잡해요. 할 게 많아. 피트니스 이 기구도 많고 헬스 기구도 많아가지고는. 그 다음에 주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주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지원, 주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싼 거요. No. 싼 거 맞아요. 또 수다예요, 수다. 주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수다예요. 싼 거와 수다. 그쵸? 싼 거와 수다예요. 근데 스포츠 센터 같으면 수다 필 일이 없어요. 왜? 옷 먹고 샤워하고 운동하고 가면 끝이에요. 누구랑 대화할 일이 없어요. 저도 아침마다 운동하지만 누구랑 대화 안 해. 그래서 나온 게 동네에다가 복잡하지 않게 서킷으로 1번부터 10번까지만, 10번까지 운동만 한 30분 하면 돼. 근데 운동의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주부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할 수 있는 수다방을 마련해줘요. 그 헬스장도 사우나도 없어요. 그 헬스장만 있어요. 그냥 라커룸도 조그만. 그냥 기본적으로 싸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한 10개 정도의 서킷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하고 이것도 한번, 그 다음에 런닝머신 몇 개 있고 이걸로 끝나는.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ERC에서 제거하고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거기 뭐예요? 뭘 증가시켰어요? 고객의 니즈가 뭐예요? 수다를 증가시킬 수 있게 만들고. 뭘 감소시켰어요? 자질구레한 걸 다 감소시켰어요. 없애버린 건 뭐예요? 사우나 시설 같은 거 없애버린 거예요. 시설적으로. 새로운 걸 창조한 거는 수다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엔 아까 가치 곡선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전략을, 새로운 산업 영역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헬스클럽과 그 다음에 집에서 운동하는 건 어때요? 여기서 집에 운동하면 너무 지루해요. 집에 런닝머신, 자전거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전부 다 없어? 어머니 안 해? 부자구나. 나가서 해. 나가서 하시니까. 보통 뭐로 써요? 빨래거리로 쓰고 있습니다. 네? 다 그렇게 써요. 어느 집이든지. 어느 집 다 그냥 빨래를 널어놓은 대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이렇게 지루하거든, 혼자 운동하는 게. 여러분 30분 혼자 운동하려면 얼마나 지루한지 알아? 30분 걷는 건 아닌데 러닝머신을 30분 동안 걸어봐요. 굉장히 지루함을 느껴. 그러니까 오래 못해. 그러니까 그거와 집에서 하는 거와 상업성을 같이 조인트 시키는, 결합한 그런 하나의 제품으로서 이제 커브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스포츠 센터가, 우리가 골프존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스크린 골프가 그런 케이스. 왜? 젊은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골프하기는 힘들고, 골프는 치고 싶고, 그 다음 집 근처에서, 회사 근처에서 치고 싶고. 그래서 골프가 인구를 증대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하고 연결시키면은 실질적으로 골프 용품이나 이런 거 잠깐 확대하는. 그게 스크린 골프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스크린 골프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요타에서 나온 렉서스란 차는 벤츠랑 기능은 똑같고 가격은 저렴하게 캐딜락, 링컨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나왔던 워크맨. 왜? 우리 옛날에 여러분 70년대에 뭐로 돼? 여러분 노래 들으려면 외부에서 이따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래, 안 그래요? 영화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진짜 그러고 다녔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미국에도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응? 근데 그것이 요만한. 응? 워크맨 나오면서 뭐가요? 레코드도 하고 나오잖아요. 녹음기도 같이 적용. 녹음기 같으면 옛날에 있다만 녹음기가 요 손에 안에 들어간다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니를 70년대부터 80년대 굉장히 최고의 전 세계 브랜드로 만드는 연이 됐지만 지금은 또 좀 소니가 별 일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산업 내, 왜냐하면 이 워크맨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군을 소니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좀 직접 와닿지는 않지만 나중에 MP3가 나오고 그럼으로써 MP3가 새로운 시장을 또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이게 쭉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럼 세 번째는 구매자 체인. 실질적으로 누가 쓰냐 이게요. 아까는 여론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전략적 그룹을 쓰면 이건 구매자 체인 누구냐. 보통 약은 누가 쓰세요? 약은 의사가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가 처방을 내리잖아요. 의사가.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지불하는 구매자는 실제 사용자하고 달라요. 그렇죠. 실제 사용자가 다르고 어떤 경우는 영향력자가 중간 도매상이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용품 같은 경우에서도 중간 도매상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 인슐린 산업, 우리가 인슐린을 누가 넣어요? 보통 주사를. 인슐린 산업을 블루오션으로 나왔는데 노르디스크라가 의사가 인슐린을 넣게 됐는데 그것이 아니라 직접 환자들이 넣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스턴트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사가 구매자 체인에서 환자로 구매자 체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환자로 구매자 체인이. 그 최초로 이제 노브펜이라고 해서 펜용으로 해가지고 인슐린 측정하고, 인슐린 측정,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옛날에 인슐린 측정하면 의사를 가야 돼. 병원을 가서 측정했다고. 그 우리가 요새 혈압기도 마찬가지예요. 혈압기도 옛날에 의사들만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가정용 혈압기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구매자 체인을 다시 관찰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누구냐? 소비자들한테 다이렉트. 우리는 그게 요새 굉장히 더 편했어요. 우리가 SNS라든지 새로운 인터넷 매체여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이렉트로 붙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이것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또 나온 인슐린, 그 다음에 블룸버그라고 하는 통신이 있어요. 블룸버그. 일반적으로 통신은 뭐예요? 신문사, 언론사들이 고객이에요. 일반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뭐 연합뉴스도 있고 AP, UPI, 그 다음에 뭐 또 뭐냐?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주요 해외 통신사, AFP, 프랑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고객이 누구냐면 언론이에요. 언론. 근데 여기 블룸버그는 그게 아니야. 직접 고객들이, 직접 이용자들이, 기업들이 실질적인 고객을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하나의 포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정보 제공으로서. 그게 블룸버그가 성공하는 게 그거예요. 정보업체 사용자를 포커스해요. 사용자. 실제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그래서 굉장히 신뢰성 있는 경제통신으로서 굉장히 크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매자 체인을 실질적으로 보통 신문을 통해 가지고 독자들한테 가고 방송을 통해 가지고 시청자한테 가는 거를 직접 통신해서 구매자한테 직접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게 이 블룸버그 통신이 여기서 성공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 네 번째는 자, 보안제 제품과 서비스 제품을 관찰하라예요. 이게 보안제 제품이 될 수 있냐? 그냥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용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 뭐가 되냐? 두 번째는 그걸 사용하기 전이나 사용하는 동안이나 사용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세 번째는 그 문제점을 규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사용 중이고 사용하기 전과 중과 후 이걸 갖다 관찰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느냐 이게. 찾아낼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보완적 제품을 한다거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느냐. 우리가 특히 요새 강남 같은 경우나 물론 강북도 마찬가지로 음식점 등에 그 발레 파킹을 많이 하죠. 발레 파킹이 그게 하나의 산업으로서 지금 크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고객들이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영화관이 발레 파킹을 해줘요. 우리 영화관 발레 파킹 해줘요? 안 해주나? 해주는 데 있지 않나? 있습니다. 어? 있습니다. 있죠. 내가 있는 걸로. 일반적으로 안 해주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발렛을. 발렛 비용 2,000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보통. 근데 그 요새는
심지어는 요새는 어디서 하냐면 병원도 합니다. 발렛을. 병원도 발렛 파킹을 해줘요. 결국 우리가 이제 결국에 자동차가 거의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 서비스에 아까 보완적인 제품을 뭐가 할든지. 그 다음에 우린 베이비시팅 안 해줘요. 영화관에서. 왜냐면 미국에서 영화 12세인가 미만이 집에다 두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걸리잖아요.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그럼 꼭 그럼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영화관에서, 레스토랑에서 베이비시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음식점에 노는 데가 어디예요? No. 음식점에서. 음식점 안에 놀이공간. 어디에 그게? No. 그건 미국 갈비집? No. 감자탕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부턴가 감자탕집에 맥도날드처럼 그게 있었어요. 옆에 게임기가 있고 애들을 위한. 그 다음에 그 옆에 공 가지고 노는 맥도날드 같은 그 레스토랑 안에.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누가 많이 와요? 가족들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모임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감자탕집이. 요새는 모르겠어요. 요새는 저는 안 가요. 요새도 그러나? 요새도 그래요? 감자탕집이? 그게 감자탕집이 이걸 한 겁니다. 이런 보완적 제품의 서비스가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흉내를 내는 게 프로 야구장 가면 뭐가 있어요? 베이비시팅을 해주고. 프로 야구장 가가지고 뭐예요? 고기 구워 먹는 데가 나오는 겁니다. 삼겹살 존이 나오고. SK 와이번스 삼겹살 존 만들었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보완적 제품이나 서비스가 뭔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 새로운 고객을 창출해내는 그런 시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례를 드는 거는 영국 첫 주전자. 영국에 물이 석회가 많은데 그것이 이제 필립스 전자에서는 석회질을 없애지도록 주둥이에 부착하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쓰고 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나 이제 제품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 가지고 뭘 제거시킬 것인지, 어떤 걸 증가시킬 것인지, 뭘 감소시킬 것인지, 뭘 창조할 것인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감자탕 프랜차이즈집이 굉장히 우리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어떻게 포커스나,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없잖아. 누구를 데려가도 그 기는. 근데 안 맞아. 우리의 생각에는 안 맞아. 감자탕집이 어떻게 놀이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렇게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어내는 거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요. 좀 거기서 데이트 같은 거 못해. 그치요? 젊은이들이 데이트를 위한 장소는 아니야. 감자탕집이요. 근데 결혼해서 애 생기면 말로 그러다 뭐예요? 진짜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가치하고 비용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가치하고 비용을 서로가 같이 간다. 라고 처음에 이제 블루오션에서 그렇게 하고 레드오션에서는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 비용을 추구할 것이냐라고 나오는데, 자, 구매자에 대한 상품의 기능이 나을 것이냐 아니면 감성적인 매력으로 갈 것이냐. 이 자료도 PPT를 올려놓을 것입니다. 제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봐요. 자, 기능적 요소하고 감성적 요소가 어떤 거와 경쟁할 것이냐. 자, 기능과 감성하고 경쟁하는 게 뭐가 있어요? 기능만 강조하고 하나의 거 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자전거? 자동차? 자동차 기능하고 감성적인 게 뭐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카? 그건 기능적인 거 아닐까? 디자인? 또 뭐가 있을까요? 기능하고 감성적인 게. 똑같은 산업 내에서 기능을 강조하고 감성을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응? 차량용품? 산악용품. 예를 들어? 노스페이스에서 뭐래요? 그건 감성의 기능이에요. 기능적 요소랑 오케이, 또
그러면 노스페이스는 기능이에요, 감성이에요? 아니면 딴 건 뭐 감성이에요? 기능과 감성 어느 거예요? 둘 다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둘 다 가기 때문에 그 시장이 레드오션입니다. 아예 차라리 스레바를 신고 간다든지. 두 번째, 감성적 요소를 경쟁한다면 그것이 기능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요소를 없앨 것이냐. 감성적으로 가려면 기능적인 요소를 없애버려야 돼요.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경쟁하는 감성적인 어떤 요소를 추가할 것이냐. 기능적 요소와 경쟁을 한다면 감성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추가할 것이냐. 그 다음에 산업 내의 경쟁은 제품 서비스에 관행된 개념뿐만 아니라 사람을 마음을 이끄는 이성적 혹은 감성적 요인에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머리를 어디서 깎아요? 미용실 얼마예요? 10,000원? 2만 5만 5천 원? 파마 아니야? 5만 카트가 얼마예요? 4만 원? 너희 집에서는 4만 원이야? 카트가? 어디야? 준호의 압구정점. 오케이. 준호의 압구정점 4만 원. 그 기능이에요? 감성이에요? 감성입니다. 감성이요. 오케이. 블루클럽은? 기능이에요? 감성이에요? 기능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자 지금 제대로 얘기했어. 카트가 압구정동 준호에서는 4만 원이라. 그러면 기능적 요소로 경쟁한 감성적 요소를 위해서 어떤 요소가 추가됐어요? 같아요. 왜 4만 원이야? 블루클럽은 5천 원인데. 주변에 다 그렇게 됐습니다. 서비스. 주변 어떤 서비스? 뭐 머리를 안 감게 해주는 블루클럽. 그래, 블루클럽 머리를 안 까. 머리 감으려면 1,000원을 더 내야 돼요? 자, 농담이 아닙니다. 근데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샴푸를 하려면 돈을 더 내야 돼요? 자,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진짜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데 우리도 그래요. 호텔 이발소 가본 사람 없어요? 호텔 이발소는 한 10만 원 줘야 될걸? 왜냐? 거기서는 안마도 해주고 발도 닦아주고 머리도 하고 팩도 해줘요. 얼굴에. 그러니까 기능적인 측면에 감성적인 걸 추구한 겁니다. 그래서 비싸요. 근데 블루클럽은 5천 원이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바로 이겁니다. 뭐를 추구할 것이냐. 자, 기능적인 면으로 갈 때 뭘 제거할 것이냐. 블루클럽이 성공한 케이스가 뭐예요? 블루클럽이 성공 안 했어요? 성공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때 열풍을 불었어요. 블루클럽이. 근데 지금도 꾸준히 블루클럽이 있는 데 있더라고. 왜? 뭐 그렇게 머리 깎는데 그렇게 힘들게 깎을 거 없잖아요. 뭐 머리 많은 사람, 나처럼 머리 없는 사람 몰라도 머리 많은 사람도 그냥 아무렇게나 깎으면 되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요새 더 조심해. 요새 학생들이 더 비싼 데 가서 깎아. 감성적인 걸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직장 다녀보세요. 별로 감성적인 거 필요 없어요. 그 여자들은 어디 가서 깎아요? 미용실? 비싼 미용실? 싼 미용실? 뭐로 알아요? 동네? 그 미용실은 별로 차별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미용실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뭐요? 미용실도 이걸 잘하면 주인이 이걸 잘해야 돈을 많이 받습니다. 진짜요. 서비스에 서비스. 그래서 나오는 게 진짜 나와요. 큐비티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블루클럽이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큐비티라고 하는 게 1990년대, 2000년대에서 바로 그 감성적 고도 기능력을 옮기는 거예요. 싸게. 자, 스와치 시계도 봤죠. 스와치 시계는 글쎄 요새는 이제 지나가지고 이게 스와치가 기능적이에요, 감성적이에요. 기능적이 싸구려예요. 과거에는
좀 감성적. 요새는 시계가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가 하나의 좋은 사례입니다. 기능의 감성이에요. 감성이요. 내가 그래서 아까 이상호한테 물어봤어요. 저 스타벅스 저 커피 어디서 났냐고. 너무 커가지고. 근데 너는 기능이야, 감성이야? 겉은 감성이고 내용은 집에서 만든 커피야? 저건 굉장히 효율적인 거야. 아주 좋은 거예요. 저런 게 좋은 거예요, 저런 게. 그런 것들이 과연 기능과 감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스포츠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능을 추구할 것이냐, 감성을 추구할 것이냐. 그건 뭐냐면 경기장 시설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경기장 시설이 좋은 잠실이나 이런 뭐 인천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감성적인 걸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짜리더라? 30만 원짜리? 뭐 300만 원짜리? 그 좌석도 있죠. 1인당 그런 VIP실이나 그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 스카이룸 같은 경우 스카이 스윗 같은 거 이런 거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밑에는 기능적으로 이게 차별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다 모든 걸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건 결국 사회문화적으로 실질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고찰해라. 어떻게 트렌드가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높고 바뀌지 않는 것이 뭐고 명확한 궤도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바뀌지 않는 것이 뭐고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뭐가 지금 바뀌고 있느냐. 이것은 실질적으로 스포츠 산업, 모든 산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트렌드가 산업에 어떻게 영향합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 CNN에서 24시간 동안 뉴스 채널을 한다. 이거는 굉장한 혁신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때 사회 문화적인 어떤 트렌드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뭐 내가 얘기했죠. 섹스 앤드 시티라고 그래가지고 드라마. 우리 그 드라마 알죠? HBO에서 나왔던. 그 우리나라에도 나왔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왜 그냥 그것이 뉴욕에서의 일반적인 여자들 결혼 안 한 그 노처녀들의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게 트렌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산업이 우리나라가 영화 산업이 발전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첫 번째가 영화 산업이 큰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뭐 같아요? 스크린 쿼터 가지고 보호를 해줬다? 그거는 좀 그렇다고 치고. 또 영화 산업이 큰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미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영화에. 그것이 영화 제작을 하던 영화에 대해서 그 스텝으로 참여하든 감독을 하든 영화 배우를 하든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를 즐기고 아까 얘기한 우리가 영화를 내가 단 돈 100만 원을 받고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응? 영화 그 스텝 중에 너무 월급이 작아가지고 즐겁게 영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예요? 각본이 여기서 만든 트렌드에 맞았어요. 한참 우리가 뭐 조폭 시리즈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뭐 요새는 뭐예요? 요새는 사랑 시리즈예요? 요새 1등 하는 게 뭐지? 건축학개론? 내일 볼 거야 난. 진짜요. 예약할. 그런 어떤 지금은 어떤 감성적인 드라마들. 과거에는 우리가 외국 드라마들 어떤 뭐 람보 시리즈, 뭐 쿵푸 시리즈 막 이렇게 나왔어요. 재키 챈이 나오는 성룡이 나오는 성룡 시리즈 이렇게. 그게 하나의 근데 우리 스스로가 끌어가는 우리가 뭐 전쟁 시리즈도 있었고 그것이 그 다음에 조폭 시리즈도 있었고 이게 트렌드에 맞는 어떤 각본이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예요?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늘어난 겁니다. 대형 영화관이 아니라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 조그만 영화관에 조그맣게 그냥 언제든지 가서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지금 아무 예약 안 해도 다 봐요.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그렇잖아요. 그게 뭐 시간의 구애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나오는 거로서 한 극장에 대여섯 개씩 그 상영관이 있으니까 조그만 40명, 50명 놓고 보는. 그 다음 또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본. 대자본. 펀드가 들어오는 겁니다. 대형 영화가 만든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 자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산업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새로운 영화 산업이 기존에 우리가 쿼터제에 의해 가지고 겨우 우리가 뭐 50% 이상 뭐 외국 영화 뭐 25, 30% 이상 못 오게 했지만 지금 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쿼터제라는 게. 왜? 우리 영화들이 스스로 우리 팬들한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만약 스포츠 산업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 나는 영화 산업이 가장 큰 게 멀티플렉스하고 전문 인력이에요. 멀티플렉스하고 전문가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이게 있으면 그냥 결국에 영화라는 것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보는 비디오를 보는 게 있지만은 영화를 실질적으로 가서 영화관에서 본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언제든지 시간의 구애를 안 받고 간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크게 영화 산업을 키워줬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스포츠 산업이 우리가 프로야구든 프로축구도 아니면 스포츠 센터를 이용하는 언제든지 가서 스포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냐. 우리가 요새 흔히 지금 그 뭐 슈퍼들, 대형 슈퍼들을 전부 다 지금 뭐 일주일에 2번씩 놀게 하잖아요. 이 기본적인 출발이 사회 문화적 트렌드였어요. 뭐냐? 우리가 그 부부가 같이 일을 해요. 그러면 결국엔 시간이 언제 나요? 밤에 밤. 응? 밤 11시, 12시야. 그때가 편해. 그래서 그때부터 24시간짜리가 나온 거예요. 슈퍼가. 예를 들어 대형마트가. 그러자마자 이제 주말이 더 나은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의 변화인데 이제 그것이 거꾸로 뭐냐. 기존의 어떤 뭐 슈퍼라든지 동네 슈퍼라든지 시장을, 재래시장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거꾸로의 어떤 역할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트렌드에 대한 어떤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그 산업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뭐예요? 토요일 날 미리가 다 사놓는다잖아요. 토요일 날에 50%, 70% 할인을 해줘요. 내일 문 닫는다고. 그럼 그것이 과연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죠. 왜? 우리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간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 산업 환경의 어떤 변화를 그렇게 물리적으로 준다고 해서 그것이 활성화되고 아닌지 전부 다 좀 체크를 더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 새로운 시장 공관리 아이디어를 착상해라. 결국 중요한 것은 크리에이티브한적인 자세. 이런 7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처음에 얘기한 여러분 시장 환경과 ERRC와 포커스와 차별화와 슬로건 그리고 이런 7가지의 어떤 산업 영역을 재구축할 수 있는 이걸 봐야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봐야 스포츠 산업도 제대로 볼 수 있고 스포츠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을 볼 때도 이게 이런 어떤 프레임을 따라서 본다는 것이 하나의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굉장히 우리가 심도 있게 봐줘야 될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적용을 하세요. 지금 얘기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프로젝트를 가면서 하는 거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요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요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대로. 그래서 뭘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뭘 줄여야 되는지, 어떤 시장의 재경계선을 구축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여러분 스포츠 산업 시간,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산업 영역을 결정해가지고 직접 그거 하기 바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첫 번째 얘기한 위기감, 쿼터제, 그 다음에 협력, 재능, 코드, 엽기 코드, 그 시장에 맞는 융합적인 거. 여기 나온 게 가장 그한 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거라 볼 수 있어요. 멀티플렉스.
그래서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스포츠 산업, 국내 스포츠 산업에 있어가지고 뭐냐 이게 뭐가. 우리가 ERC에 해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